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회복지국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 업무 보고 청취권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김기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 발전과 특히 시민 모두가 행복한 사회복지 향상을 위하여 많은 노력과 협력을 해주시는 오명건 자치행정위원장님, 한숙자 간사님, 각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며 2015년 시정발전, 복지발전을 위한 많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국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동숙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재남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김희배 여성청소년과장입니다. 차상돈 생활지원과장입니다. 김우현 여성회관장입니다. 박천수 시립도서관장입니다. 문영두 평택복지재단 사무처장입니다. 한준호 청소년재단 사무처장입니다. 정영주 청소년센터장입니다.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2015년도 사회복지국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손종표 노봉산 수련원장입니다. 이게 제가 모셨던 분인데 죄송합니다. 원래 뒤에 있으면 안 보이는 건가 봐요. 1조 2015년 업무 추진 방향입니다. 사회복지국 4객과 2개 사업소는 사람중심 복지도시 평택을 비전으로 통합지원 거점 복지센터 확충, 주민 친화형 맞춤 복지 서비스 구현, 기부문화 활성화 등 3가지의 전략 목표 하에 소통과 화합을 통한 수요 맞춤형 통합 복지행정을 실행하여 사람이 중심이 되는 복지도시 건설의 완성도를 높여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 행정의 중점 추진과제를 적극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남부 서부 복지타운 건립, 소사골 도서관 건립 등 복지시설 확충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특히 장애인과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나가면서 계층별 특성이 맞는 맞춤형 복지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기관단체, 기업체, 시민 등 기부문화를 활성화하여 현행 법 제도로는 지원받을 수 없는 복지사각지대 가정에 범시민 나눔운동을 통한 지역사회 복지 안정망 구축에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조 기구 및 정현황입니다. 사회복지국은 4객과 2개 사업소 22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정원 129명의 현원 총괄 128명으로 되어 있으나 2015년 1월 19일자 인사임명에 따라 현원 124명, 결혼 5명으로 변경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 총원 역시 2015년 1월 19일 인사에 의거 총원 114명의 현원 97명으로 변경되었으며 금년 3월 중 시험을 실시해서 5, 6월에 11명을 임명할 예정으로 복지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조 지역복지 현황입니다. 우리 국은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 다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1079개 시설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층별, 연령별 다양한 시민 참여를 유도하고 다양한 소통 기회를 제공하면서 민간이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여 공용 상생하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시 계층별, 권역별 복지 인프라 구축을 위해 남부 복지타운의 착공, 서부 복지타운과 생활 밀착형 도서관 4개소 건립 등을 사진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4쪽 예산 규모입니다. 사회복지국의 2015년 일반회계 예산은 2,551억 원으로 시 일반회계 8,323억 원 중 30.6%로서 시 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유아 보육료 등 보육, 아동 분야와 기초용품 등 노인 분야를 합하여 1,773억 원으로 우리 시 일반회계의 2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원 예산에 대한 모니터링 등 원칙과 기준을 적용해서 고르게 배분하도록 예산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조 기부문화 활성화 추진입니다. 기부문화 확산과 효율적 배분을 위한 가칭 희망나눔본부를 설치 운영 계획이 되겠습니다. 1월 중에 개보금 본부직과 홍보가 가능한 사회복지협의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2월까지 개보금품 등록, 지원 지침 등 체계적인 모금과 배분 시스템을 마련한 후 3월 중에 민간이 참여하는 발대식을 추진할 계획이며 일정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운영비 등 1억 원을 이대 추경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조 지역사회 중심 복지사각지대 상시 발굴 시스템 강화입니다. 2014년 12월 말까지 954건의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를 발굴하여 783건에 대해 공공 및 민간 연계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은 행정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민간이 함께 발굴 지원하는 지역사회의 책임과 시민들의 인식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3월 중에 우리시 통리당 전체 857명을 대상으로 무한돌봄이 역량 강화 교육을 권역별로 실시해서 무한돌봄이 역할과 조직적 체계적 운영을 내실 있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대한 지역사회 이슈화를 통해 내 이웃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숨은 그늘찾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다양한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증진시켜 신고 제보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발굴된 가구에 대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사상위 등 공적 지원을 연계하고 공적 지원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는 민간자원 연계 및 사회관리를 통해 복지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조 내일의 희망을 주는 자활사업 만들기입니다. 취업지원 사업으로 개인별 취업 관리 강화를 위한 취업 성공 패키지 사업, 자활 근로사업이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약 190명이 사업에 참여 중에 있습니다. 자활 촉진 프로그램으로는 일하는 근로빈곤층 가구에게 자활을 위한 목돈 마련을 위한 희망, 내일 키움 통장 사업이 있으며 현재 약 110명의 정도가 참여 중으로 탈수급 및 취업, 창업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상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지가 많이 부족해서 중도에 사업을 그만두는 사람이 발생하며 탈수급을 두려워해 자활근로사업에 안주하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활사업 참여요동기를 유발시키고 의식교육 등 교육훈련과 자활사업 참여자의 일자리 확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조 국가의 공제 예우 및 호국정신 함양입니다. 70세 이상 참전 유공자들에게 월 2만원 지원하던 것을 2015년도에 2만원을 추가 지원해서 전쟁 후유증으로 기대수명이 낮은 참전 유공자들의 복지 증진과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데 대하여 여우를 다하고자 하며 돈의 타시군 사례와 시의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서 우리시 참전 유공자들이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훈회관 하대에 대해서는 정밀 안전진단 결과 부재 내력 및 보초짐에 따른 구조적인 문제는 없었으나 목욕탕 축소 및 하등 조관 방식으로 목욕탕 교체를 재시공하도록 시공사에 요청하여 유공자분들이 보훈회관을 이용하시는데 안전하고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조 서부복지타운 건립 추진입니다. 서부복지타운 건립은 서부 실내체육관 건립과 연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378억 원이 소요되며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7년이 되겠습니다. 2015년 1월 행정자치부에서 지역개발 계획 변경이 승인된 바 국비 205억 원 확보되었으며 2월 중에 지방재정투자심사가 통과되어 2016년 예산 확보될 것으로 전명함에 따라 2015년 4월에 실시 계획인가 2015년 7월에 부지 매입과 실시 설계 용역을 위한 시비 93억을 추경에 편성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201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보상비, 실시 설계비 등 93억 원을 금년도 추경에 반영되도록 노인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조 남보복지타운 건립입니다. 현재 운행 중인 남보복지회관은 85년도에 신축하였고 98년도에 증축을 한 바 있습니다. 남부지역 노인여가 시설이 노후시설 및 공간 협소 등으로 이용자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어 또한 여성 참여 공간이 없어서 남보복지타운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남보복지타운은 321억 5천만원 전액 시비 사업으로 현재는 실시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전년도 12월에 용역을 완료하고자 하였으나 경관위원회의 지적사항을 설계에 보완, 반영하는 절차 등으로 인하여 지연되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1월 중에 용역을 완료토록 노력하고 경기도 기획심사 및 조달청 공사원가 사전검토 등 행정 절차 등을 마무리하여 금년 3월에 착공해서 2016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조 어르신들의 활력 있는 노년문화 지원 강화입니다. 우리시 노인 인구는 49,568명으로 전체 인구 44만 9,555명의 11.03%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초등학교 급식 도우미, 공동작업장 운영, 거리 환경 지킴이 등 40개 분야에 27억 1,2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즐기고 참여하는 노인 여가 프로그램 지원과 노인 평생교육 실현을 위해 노인복지관과 노인대학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우수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토록 추진하겠으며 또한 경로 효친사상 및 노인 공양의식 제고를 위하여 노인 지도자 교육 실시, 그라운드 골프대, 노인의 날 기념식 등 노인 관련 행사 등을 개최해서 산업화, 가족화로 잊혀져가는 경로효친 사상이 확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 제공을 위해서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기초연금 홍보로 수급료를 높여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조 경로당 기능 활성화로 어르신 건전 여가활동 지원입니다. 현재 우리시 경로당은 529개, 등록 기호는 65세 이상 어르신 49,568명의 41.2%에 해당되는 24,441명입니다. 노령층 인구 증가로 경로당 활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경로당 예산은 운영비 및 급식비 등 지원에 전년 대비 2억 1,000만원 증가한 40억 2,600만원이며 특히 금년도에
어르신 사회봉사 활동비 지원 확대를 위해 전년 대비 1억 7천만 원 증가한 4억 7천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하신 경로당 운동기구에 대해 금년 초에 전수 실태조사를 해서 정말 필요로 하는 운동기구가 무엇인지 파악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대표적인 휴식 공간인 경로당 환경 개선을 나가기 위해 경로당 현대화 사업, 사회봉사활동 및 운동기구 지원 등 어르신들의 건전한 여가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조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확립입니다. 우리 시 장애인 등록 인원은 전체 인구 대비 4.92%인 22,116명이며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일자리석 제공과 직업재활시설을 활성화해서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여 장애인 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및 장애인 수당 신규 수급자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과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지원, 농촌 주택개량 사업 추진, 중증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발달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77명의 참여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5개소 지원 등 장애인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하여 장애인 멘토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반학교 도움반 및 특수학교 11개교 졸업 예정자 장애인 멘티 희망자 60명을 대상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1:1 멘토링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8조 가족 증진 및 맞춤형 서비스 지원 강화입니다. 지역 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서 가족의 안정성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가족 생애 주기에 맞춘 부모와 부부 교육 확대를 위하여 예비, 신혼부부 및 아동, 청소년기 가족 교육과 돌봄 기능 강화를 위한 아버지 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가족 중심인 부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교육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가족관계 증진 및 자녀 양육, 친환경 조성을 위해서 부모, 자녀 등 가족을 위한 상담 사업과 맞벌이 부부를 위한 토요일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는 한편 다양한 가족통합 서비스 추진을 위한 저소득 한부모 캠프와 군인가족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조 다문화 가족 역량강화 및 사회통합 지원입니다. 현재 우리시 다문화 가족이 3,009명으로 매년 다문화 가족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결혼 이민자의 초기 정착 지원과 위기 다문화 가정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서 한국어 교육 및 가족 통합 교육 등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과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기업체와 연계한 다문화 가족의 취업 교육과 지원을 확대하고 초기 결혼 이민자의 어려운 극복을 위해 서포터즈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문화의 다양성 존중 및 다문화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서 저소득 다문화 가정에 대한 모국 방문 사업을 추진하고 외국인과 함께하는 세계인의 날 행사 등을 개최해서 다문화 가족의 우리 사회 조기 정착으로 다양성에 존중되는 다문화 사회가 구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조 소유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정책 추진입니다. 우리 시의 영유아는 27,897명으로 이 중 15,465명이 431개소의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으며 보육예산은 808억 4,900만 원이
금년 본 예산에 편성되었으며 당초 본 예산에 누락되었던 누리과장 운영비 81억 5,200만 원은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내실화를 위해 어린이집 운영 우수시책 발표회를 개최해서 정보 공유를 도모하는 한편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서 어린이집 지도 점검의 정형화된 점검체제를 구축하고 부모가 직접 참여하는 부부 모니터링단의 전문성을 강화해서 행정의 신뢰성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3월부터 장애아 통합 시립 평택항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맞벌이 가구를 위한 시간 차등형 어린이집 시보 운영 및 서부 장난감 대여실 추가 운영 등을 통한 보육 인프라 개선으로 부모의 보육 부담을 해소하고 수의자의 기대에 부응하는 행복한 보육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조 더불어 함께하는 지역아동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지역아동센터 31개소에 863명의 아동이 이용하며 금년도 예산은 37억 1,300만 원으로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내실 있고 효율적인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위하여 기본 운영비, 종사자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아동복지교사, 전문 분야 특기적성 교육 강사, 학습 도우미 등을 파견해서 맞춤형 학습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적 소외감 해소를 위한 다양한 현장 체험 학습을 지원하는 한편 아동 급식 지원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투명하고 건전한 시설 유지를 위해서 운영 실태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여 시설 운영의 적정성 제고 및 개선을 유도하겠습니다. 22조 청소년 참여적 활동 지원 및 역량 강화입니다. 우리 시 청소년 인구는 전체 인구의 20.2%인 96,641명으로 믿고 찾아오는 건전한 청소년 문화 공간 지원을 위해서 청소년 문화의 집을 청소년 재단에서 통합 운영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지원하는 한편 청소년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시설 보강과 초동 청소년 문화의 집을 금년 하반기에 개원해서 북부지역 청소년의 문화공간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청소년 자치조직에 참여하는 기획 프로그램 운영과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으로 14개 동아리에 1,4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청소년 국제교육 캠프와 진로 직업체험 특별교육 및 상담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청소년이 안전한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위기 청소년을 위한 가족관계 개선 치유 프로그램과 청소년 IT 중독 예방을 위한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해서 안전한 성장 환경에서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이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4조) 행복나눔 일tum맺기 추진입니다. 행복나눔 일tum맺기는 도움이 필요하나 제도권 내 시책으로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저소득층과 민간 후원자 간 사회적 가족맺기를 통해서 도움을 드리는 사업입니다. 2013년도에는 60가구에 2,504만 2천원을 지원하였으며 2011년부터 총 1억 2,192만원을 후원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지원 규모가 확대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기업체, 시민 등 후원자 발굴에 적극 노력하고 기존 후원자는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유발해서 기부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추진함으로써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복지 기반 마련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조 믿고 맡길 수 있는 부모 안심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남부지역 어린이집은 157개소에 5,529명이 재원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최적의 보육환경을 갖춰 나갈 수 있도록 지도점검 및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건강, 급식, 위생, 안전관리 4개 영역을 모니터링 및 컨설팅과 연계해주는 부모 모니터링단을 상시 운영하여 보육 서비스 품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평가 인증 어린이집 130개수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평가 인증 통과 어린이집에는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평가 인증 결과를 공개하여 학부모의 선택권 부여 및 선의 경쟁 유발로 품질 관리를 강화해 나감으로써 양질의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 보육 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조 복지급여 수급 대상자 통합조사 관리입니다. 복지급여 신청자의 불편 취소와 복지급여의 누수 없는 관리, 도움이 필요한 수급 탈락자 선별 구제 및 지원을 목표로 해서 복지급여 신청 시 한 번에 12종의 복지 서비스 해당 여부를 통합조사해서 처리해 드림으로써 민원 불편을 취소하고 소득, 재산, 부양 의무자 등 수급자 급여 자료에 대한 확인, 조사를 연중 실시해서 복지 혜택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며 수급 자격 탈락 대상자 중 자격 유지가 기능한 대상자는 생활보장위원회에 상정해서 구제 또는 무한돌봄, 긴급지원 등 타 지원 시책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서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어둡고 그늘진 소외계층을 돌보는 복지 시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기관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8조 여성의 사회,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교육 운영입니다. 여성기관은 여성의 사회, 경제적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기술습득 및 자격 치료과정 위주로 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남부 북부는 4개월 과정 연 3기로 서부는 5개월 과정 연 2기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3개 7개 반 6,600명을 모집할 예정이며 여성기관 교육을 통해서 우리시 여성의 취업 및 창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9조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 운영입니다. 2015년도 중점 추진 사업으로 경력 단절 여성들의 연령, 전공 등의 특성을 고려한 현장 맞춤형 직업훈련 교육 프로그램으로 집단 상담, 직무 수양 교양 등 단기 교육 과정과 오피스 세무, 회계, 취업 매니저 양성, 방과 후 지도자 양성 과정 등 7개의 전문 교육 과정을 운영해서 수료 후 관련 전문 분야 취업을 지원하고 정규직 여성 채용 등 채용 동기 부여를 위한 여성 인턴 지원 사업, 일 가정 양립 부담 완화, 여성 고용 확대 분위기 제고를 위한 기업체 특강, 환경 개선 지원 사업과 부인처 확대를 위한 산업단지 기업체와의 일자리 협력망 운영, 구직자와의 동행 면접, 권역별 구인구직 이동 상담 등 찾아가는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센터 2015년 시험 목표 인원은 상용 1000명, 일용 7척까지며 전년도 추진 실적은 상용이 932명, 일용이 6,967건입니다. 앞으로 여성 고용률 확대가 고용률 70% 달성의 핵심 과제로 전일 고용 노동 관행에서 시간 선택제 일자리 확산을 위한 홍보, 지원 사업과 함께 좋은 일자리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1조) 우리 동네 도서관 확대 설치입니다. 우리시 도서관 현황은 거점이 6개소, 작은 도서관이 4개소로서 2015년도에도 도서관 확충 사업을 꾸준하게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전 지역에 거점 역할을 할 소사골 도서관 건립은 건축면적 4,157평방미터,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서 2015년 실시 설계 용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건립 재원 확보를 위해서 국비 신청 및 LH공사와의 협의를 병행 추진한 결과 사업비 99억 원 중 국비 32억 원이 2017년까지 연차적으로 지원 예정이고, 국비 지원에 따른 시부담의 67억 원 LH공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거의 확정 단계에 있습니다. 2017년에 원활한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충북 자곤도서관은 2014년 12월에 착공해서 2015년도 10월에 개관할 예정이며, 진위도서관과 세계 자곤도서관은 2017년경 개관이 가능하도록 판단됩니다.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게 기하겠습니다. 지속적인 도서관 확충 사업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시민들이 손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조 지역 정보센터로서의 역할 강화입니다.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다양한 장소 확보를 통해서 시민들의 독서 생활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2014년 기준 양질의 자료 8만 6천여 권을 확충하였으며 26만 명 중 총 122만 여 권의 책을 대출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도 총 9억 3,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시 10개소 도서관에 총 장서량 85만 5천여 권을 확충해서 시민 1인당 1.9권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제별 양질의 도서 확보를 위해 시민의 정보 욕구 충족 및 지역의 책 읽는 분위기 조성은 물론 다문화 가족, 정보 약자를 위한 특화도서 등의 구비로 정보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적 약자를 지원해서 독서문화 확산 및 정보격차 해소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33조 활력 넘치는 도서관 운영입니다. 시민의 자기개발 욕구 충족과 다양한 독서진흥 활동 및 평생교육 기회 제공을 위해서 도서관이 문화와 독서가 어우러지는 종합문화센터로서의 기반을 다지고자 합니다. 계층별 평생 프로그램과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한 취미, 교양, 배움터, 정보 활용 등을 강화하고 연중, 계기별 독서진흥 사업을 전개해서 평택 시민이 독서운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취약계층을 위한 방문 독서지도, 찾아가는 병영도서관 운영과 이동도서관 운영 등으로 독서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사회 협력사업을 위해 도서관 자원봉사단 및 소규모 재능기부 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신속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여 시민의 삶 질 향상과 평생교육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부서별 소관 업무를 마치고 이어서 복지재단, 청소년재단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에 나온 서면으로 대신하고 2015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복지재단 소관사항으로 별도자료 7조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은 우리시 사회복지 현안 해결과 복지 욕구를 파악하고 지역사회 복지시설과의 협력과 소통을 통한 역량 증진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정사업과 자회사업 2개 분야로 연구제안, 시민제안, 마을 공동체 지원, 지역 복지 프로그램 개발사업 4개 세부 사업의 총 11개 사업에 7,4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1월 27일에 지역사회 복지시설 및 단체를 대상으로 설명을 시작했고 1월 27일부터 약 3주간 사업 신청을 접수받아 1차 서면 심사와 2차 대면 심사를 거쳐 11개 사업에 11개 기관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선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업의 전반적인 진행 내용 점검과 향후 사업 진행 방향에 대해 전문가 컨설팅을 받고자 7월 초에 중간 보고회를 진행할 계획이며 사업비의 적정한 사용과 증빙서류 검토 및 점검을 위해 7월 중순쯤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0월 중에 사업을 종료해서 사업 결과에 대한 최종 평가회를 실시하고 11월 초에 주요 사업 성과와 차기년 사업 방향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성과 발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조 연구사업입니다. 우리시 지역복지와 관련한 각종 조사와 연구를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와 관련된 정책개발 및 지원과 사회복지시설의 실무적 가드라인을 제시하고 지원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맞춤형 보편적 복지 서비스 확대 방안 마련과 맞춤형 복지욕구 대응 방안 및 복지시설 효율적 운영 방안 등 지역 복지환경 변화에 대한 맞춤형 연구 방향 확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연구과제별로 복지시설 종사자, 공공, 학계, 관내외 전문가를 주축으로 평택복지연구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민관, 복지협력, 사회복지협력의 허브 역할을 통해 지역복지 정책 개발 및 정보기료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복지 서비스 등록과 누락방지 질적 차이를 조정하는 등 서비스 통합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조 기획사업입니다. 우리시 사회복지 현장의 특성을 반영하고 현장과의 협력적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한 신뢰적 네트워크를 공고화하며 복지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복지 이슈와 지역복지 역량 강화를 위해 기획하고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인 나눔 컨퍼런스는 2012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4년차가 되겠습니다. 다각적인 복지자원 확충과 사회연대 강화를 위한 기술 및 지식을 공유하고자 약 600여만 원의 예산으로 나눔과 관련된 주제를 선정해서 4월 중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복지공감 아이디어 공모사업은 우리시 시민들의 복지 욕구를 파악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획득하여 공공, 민간 분야의 사회복지사업 기초자료로 제공하고 교육 및 연구사업에 연계하고자 일반 시민과 기관 종사자, 학생, 공공, 단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일정 공고기간을 거쳐 접수된 아이디어를 제안서를 엄중하고 공정한 1, 2차 심사에 의거 총 5명을 선정해서 시상할 예정이며 추후 우수 아이디어는 복지 시정 방향에 제안하고 향후 복지재단 사업기획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복지토크 문화 콘서트는 우리시 지역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복지 정보와 지식을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쉽고 재미있게 공유하고자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모두가 공감하고 체감하는 복지를 통해 행복지수를 향상시키고 보편적으로의 복지인식을 전환시키고자 나눔, 문화, 복지지식의 내용으로 550만원의 예산으로 6월 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복지마을 공동체 교육은 현 복지 트렌드인 복지마을 공동체 분야를 도입해서 지역사회의 선진적인 복지주의를 소개하고 교육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복지마을 공동체 사업이란 기존의 복지 서비스 방식인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서비스 지원이 아닌
복지 제공기관과 마을 주민들이 함께 기획하고 논의를 거쳐 주민 필요 요구에 따라 적절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마을 그리고 주민 역량 강화시키고 지역 문제를 자치 공동체적으로 해결하는 데 주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이를 접목하고 추진시키고자 민관 학계 및 마을 주민들 대상으로 복지마을 공동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을 실시해서 마을 공동체 사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역량 있는 사람을 육성하고 마을 공동체 사업에 대한 시설 종사자와 주민들의 관심도를 높여 진정한 주민자치 공동체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민관학계 및 마을 주민들의 회의를 거쳐 주민들의 관심 분야를 파악해서 사회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11조 예보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보 자원 개발을 통해 다양한 복지사업 경험과 자원을 확보하고 이를 활용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관내 복지요구 맞춤형 지원사업 제공과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 올해 진행할 아동 비전 지원 희망 디자인의 사업은 2014년 11월 초 월드비전과 MOU 체결을 통해 우리시 지역 아동, 청소년의 비전 지원을 중장기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 아동은 우리시 위기가정과 다문화 가정의 아동, 2014년 기준으로 해서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3학년까지 7년 동안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에 참여할 아동은 MOU 체결 이후 지역사회 복지관, 교육지원청, 주민센터 등의 기관에서 지원 조건에 부합하는 아동을 추천받아 1차 서류 심사 및 현장 실사, 2차 대면 심사를 통해 위기가정 아동 13명과 다문화 가정 아동 10명, 총 23명이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2015년을 시작으로 연 44,300만원씩 2021년까지 7년 동안 약 3억 1,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우리시 지역 위기가정과 취약계층 아동에게 희망과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지역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12조 2015년 희망나눔터 정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 내의 민간 복지자원을 개발해서 거점기관을 통한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이들에게 문화, 병원, 상점 등의 복지 서비스를 연계해주는 복지자원 네트워크 사업입니다. 특히 2015년도에는 기존 운영되던 희망나눔터와 나눔사업을 통합하고 신규 사업을 개발해서 다양한 영역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나눔 공동체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희망나눔 캠페인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통합 워크숍과 원래이동을 통해 거점기관 간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해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거점기관의 참여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서 성과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해서 홍보물품 제작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나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눔사업은 연료, 문화, 긴급, 의료지원사업 3가지 분야의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14조 연료나눔 사업입니다. 동절기에 저소득 계층에게 난방료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과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14년도에는 지역 내 저소득 계층 34가구에게 난방료 1드럼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말에 집중적으로 후원자를 찾다 보니 후원자 모집에 어려움이 있었고 단순 배분 형식의 사업 형태로 인해 사업의 효과성을 입증하기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에 2015년도에는 연초부터 후원자를 수시로 모집하고 난방료 수요량을 사전에 조사할 예정이며 홈페이지 광고 게시 및 전단지 제작을 통해서 후원자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단순 배분 형식의 지원을 지향하고 지원자와 추천기관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배분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조 문화나눔 사업입니다. 저소득층에게 문화형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지역 내 문화기부처를 통해 영화 티켓을 후원받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4년 2월까지 송탄 롯데시네마와 평택 프리머스에서 50명의 티켓을 후원받았고 3월부터는 평택 프리머스가 비전 CGV로 변경되며 본사 정책으로 후원이 중단되었습니다. 추후 메가박스 등의 신규 후원처를 개발해서 지원 대상자 수를 확대하고 문화의 영역도 확대하여 다양한 분야의 후원처 개발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조 나눔사업으로 긴급의료 지원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총 5개소의 병원과 협력을 통해 긴급하게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들에게 무료 의료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영역별, 번역별, 신규 병원을 발굴해서 협약병원을 확대하고 효율적인 협약병원 관리를 위해서 인증표 증정 및 인센티브 제공으로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청소년재단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조) 청소년 성장환경 조성과 확대, 미래 역량 강화입니다. 세월호 사건 이후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안전 관련 사업입니다.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안전한 환경 조성과 청소년 활동 안전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청소년 활동 안전관리 매뉴얼을 제작해서 직원교육 및 현장 적용을 강화하고 맞춤형 안전교육을 활동별, 대상별로 꾸준하게 실시하며 청소년 안전캠프, 포럼, 안전지킴이 활동 등 안전성장 지원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청소년 참여와 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해 동아리 육성, 자체 기획사업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청소년 인권, 합격 폭력 예방, 자원봉사활동 등 청소년의 기본 소양과 자기 주도성 함양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미래사회의 주역으로 청소년들의 핵심 역량 강화를 위한 리더십과 자신감 함양 활동, 진로 직업 교육 및 시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조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과 공공서비스 확대입니다. 현재 센터에서는 정기형 활동으로 문화, 예술, 학습, 건강, 영어 등 3개 분야 62개 과목의 다양한 활동에 1,450명의 청소년과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2015년도에도 참여자 중심 서비스 제공으로 만족도와 인지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활동 다양화, 차별화, 대상 범위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청소년과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를 지속하고 활동 참여 청소년들의 재능발표 기회를 확대 실시하며 중고교 청소년들의 주말여가 활동 프로그램 개발을 확대하겠습니다. 가치가 있는 활동으로 칭찬과 격려활동, 웃음 이벤트, 재능 첨사 활동을 운영하겠습니다. 개관 15년차를 맞아 수혜자인 청소년과 시민의 욕구를 반영해서 시설 및 장비 등을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어민 영어 활동은 평생 내 친구 영어를 비전으로 다양한 체험형 영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건강활동으로는 스포츠 활동에 소외되어 온 여학생을 위한 활동을 확대 운영하고 스포츠 동아리를 구성 운영하여서 자발적인 스포츠 활동을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다음은 26조 지역 연계활동과 복지 서비스 확대입니다. 지역사회, 단체,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지역에 대한 자긍심과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지역 유관기관과 청소년 지역 공동사업으로 청소년 지도자 교육, 안전 및 진로 관련 사업을 연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평택교육지원청, 경찰서, 보건소, 소방서, 인근 대학교와 등과의 업무 협약 약정을 바탕으로 다양한 활동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2012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소외 청소년 지원 활동은 진로, 역사 탐방, 문화예술 관람 등 연 8회에 걸쳐 실시하고 멘토링 활동과 무료 치과 진료소도 지속하겠습니다. 27조 4개 청소년 문화의 지분형으로 청소년 전문성 강화 및 친화적 서비스 확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부터 청소년 재단에서 위탁 운영하는 청소년 문화의 집 4개소는 재단이 행정, 인력, 운영 지원을 통해서 청소년들과 지역사회에 만족도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의견 수렴을 통해 청소년들의 욕구가 담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청소년 지도자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소유자 중심 서비스로 청소년 자치기구 확대와 자치 조직별로 지도자, 멘토를 확보해서 자치 활동의 깊이를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과 시민의 문화 공간으로 활용성 확대를 위해 학교와의 소통과 시설 대관 등 시설 이용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 어르신과 청소년들이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활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모봉산 청소년 수련원 소관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29조) 청소년 중심 센터로서의 허브 기능 강화입니다. 도내 자연권 청소년 활동기관으로서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국내 최고의 청소년 수련기관을 지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련원의 특성과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주말 캠핑장 운영, 천문대 운영 활성화를 전문기관의 우탁 운영을 추진하고 도예가는 전문 프로그램 강사를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내 청소년 수련시설과 지속적인 지도자 네트워크 연계를 추진하고 자연환경 체험활동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재조정해서 국제청소년 성취 포상제와 주말농장 개념의 협박학 교시 등의 체험활동을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주 5일제 근무에 따른 가족 프로그램으로 청문 가족 캠프를 연 1회에서 분기별로 확대하고 가족 중심, 소그룹 모임, 단체 고객 유치를 위한 프로그램 다양화에 주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속적인 삼진 청소년 수련시설 벤치마킹을 통해 수련원의 운영 개선을 위해 꾸준하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조 자연 친화적 안전한 시설환경 조성입니다. 자연과 호흡하는 수련활동 프로그램 추진을 위해서 수업 체험시설 및 수목재림 조성을 추진해서 친환경 체험활동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안전점검 실시를 위해 안전한 수련시설을 운영해서 모범시설로서의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노후시설 개선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단계적 시설 부강을 위해 대강당 리모델링 및 화장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진입로 꽃길 조성 및 목마와 조성단지를 정비하고 수면 잔디구장 및 영웅 체험장을 관리해서 쾌적한 시설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31조 적극적인 홍보 전략을 통한 고객 유치입니다. 적극적인 홍보 전략 수립을 통한 고객 유치에 중점을 두고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으로 단체 유치 방법을 개선하겠습니다. 학교단체 행사, 예계약 및 예약 전 홍보를 강화하고 주 5일제 근무에 워터 캠핑장 및 가족 단위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기존 홈페이지 정비를 통해 홍보 기능을 강화하고 수련원 운영 프로그램 및 시설 안내 활동 홍보문을 제작 발송하겠습니다. 아울러 하계 동계 방역을 이용한 가족 캠프와 도의 천체 프로그램과 어린이집 연합회, 산업단지 관리공단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가족 및
특별 프로그램 유치 홍보에 주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조 신이천 유원지 4계절 운영 활성화입니다. 신이천 유원지 4계절 운영을 통해 지역 시민의 행복한 휴식처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깨끗한 유원지를 만들기 위해 쓰레기 봉투 구입을 의무화하고 쾌적한 유원지 조성을 위해 레일바이크 체험장 주변 및 유채꽃 조성, 잡초 제거 등으로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4계절 내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거듭나기 위해 봄, 여름, 가을 계절별로 모종 심기, 민물고기, 맨손잡이 체험, 물놀이장, 얼음 썰매 등의 다양한 계절별 프로그램 운영을 추진해서 시민이 다시 찾는 유원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주호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에 오자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